지금 뭐 멀쩡하게 난 크게 문제 없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묻어놓고 있는 어떤 문제가 사실 나를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참나를 되찾아드리는 리셋코치 김필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대한민국 참 어려워졌다, 무슨 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글쎄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가 좀 회복되는 듯도 싶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기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게 정말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진짜 그 막 산업개발 한참 하던 그 시절부터 뉴스에서 우리나라 경기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유가 파동이 어떻고 석유 파동,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기름값이 올라서 뭐가 어렵다, 뭐가 문제다 계속 그랬거든요. 항상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급등을 했고 뭐가 생활이 어렵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불과 한 60년 전만 해도 진짜 세계 바닥권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만 겪었는데 보니까 세계 10위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참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참 훌륭한 자질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꿈을 잃지 않는 게 우리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 35년을 겪으면서 참 많은 순국선열들, 애국자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주 존경했던 분이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김교신 선생님은 그 마라토너 송기정 선생님의 또 스승이기도 했었던 분이죠. 제가 그 김교신 평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3번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참 이런 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그 정말 서슬이 시퍼런 일제의 침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공장에서 그때 막 군수물자 만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결국은 안타깝게 해방을 얼마 안 두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해방의 날이 밝아오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날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정말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내가 바라는 모습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아주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무엇이 반짝이는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참 감동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은 우리에게 무엇이 반짝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코칭했던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코칭을 받으러 왔는데, 뭔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뭐 때문에 불편한 거는 없느냐 그랬더니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가 탁 자극이 됐어요. 지금 지금 다 좋다고 해보자. 다 편안하고 다 좋은데, 정말 내 마음에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뭔가 즐겁지 않은 거, 내가 정말 편안하다가도 좀 편안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게 뭐였냐면 부채였어요. 부채. 아주 큰 돈은 아닌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 걸릴 만한 그런 금액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채에 대해서 자꾸 애써 외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뭘 바라는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그림이 안 그려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이거였구나.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바라는 것이 뭔지도 선명하지 않은 게 이게 앞에 딱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좀 회피하고 싶으니까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선명하게 인식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갚으라 그랬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러면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됐냐 그려보니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깜깜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보니까 반짝이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지금 뭐 멀쩡하게 난 크게 문제 없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묻어놓고 있는 어떤 문제가 사실 나를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내가 바라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어둡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게 뭔지가 선명해졌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이분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 갚아졌나요? 해결이 됐나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가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게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disguised bliss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온 축복이라는 거죠. 이 어려움 없으면 발전 못해요. 물론 그러지 않는 특이한 분들이 어쩌다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진짜 우리는 보통 그 어려운 그 순간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돌파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고 문제를 그냥 인정하고 명확하게 직면해서 보는 거죠. 대면에서 보고 그럼 이거 해결되면 어떤 모습이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선명하게 그리고 그걸 열망하고 그걸 이미 돼 있는 걸로 끌어당겨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도전할 때 그때 이제 삶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게을렀던 거, 대충 내버렸던 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갔던 거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아요. 그때부터 삶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나 내가 묻어놓은 문제는 없는지 명확하게 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계라고 생각했던 걸 뛰어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바라던 것들을 이루는 그런 멋진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